네, 11시 김광일 쇼 다음 톱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사이다, 미꾸라지, 모르쇠. 사이다인 줄 알았는데 사이다 발언이 아니라 때로는 미꾸라지,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발언의 명수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안 되면 모르쇠. 모르쇠라는 건 이제 아주 잘 써먹는 게 있죠. 기억이 안 납니다. 10년 전이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엊그제 일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김 의원님은 기억나십니까? 10년 전 일이. 이렇게 슬쩍 역공도 하면서 이제 모르쇠, 기억이 안 납니다. 미꾸라지 수법이라는 것은 말을 굉장히 교묘하고 복잡하게 하는데 다 듣고 나면은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식. 선택적 정의라는 말이 한동안 이제 인구에 회자된 적이 있는데, 이제 이런 기억 상실은 선택적 기억 상실이라고 제가 붙여보겠습니다. 유리한 것은 다 기억이 나고 디테일한 것까지, 불리한 것은 글쎄요 전혀 기억이 없는데요. 이런 거. 뭐 이재명 후보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문화일보 기사인데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주자 청문회 격이었던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몰랐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해서 신뢰받는 대선 주자 이미지를 만드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은 이 후보가 성공적인 국민 청문회를 치렀다고 평가했지만, 전문가들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요리조리 피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인 것은 실책입니다. 정치적으로 득보다는 손해를 봤습니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누가 임명했느냐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만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이어서 심지어 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사님이 임명한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재차 질타를 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글쎄요 제가 사인을 했는지 임명 권한이 저한테 있었던 건지 누구한테 있었던 건지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만 했다. 그러자 심상정 의원이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자 이재명 후보는 그게 있을 수도 있지요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아주 유명한 정치평론가지요. 김형준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곧 무능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치적 내상을 크게 입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이제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되는 이죠. 강윤형. 서울대 의대 나온 신경 전문과 의사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남의 고통이나 피해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소시오패스의 전형이다. 야누스의 두 얼굴이나 지킬 앤 하이드라기보다는 소시오 장애의 경향을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 국정감사의 태도, 그리고 형과 형수에 대한 욕설 파동, 그리고 김부선 씨와의 연애 소동 등을 볼 때 남의 고통이나 피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은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소시오패스의 전형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가 썸네일로 인용을 한 장성민 전 국민의힘 예비경선 후보를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립니다.
장성민 전 의원이 한 말입니다. 대선판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마음은 갈수록 누가 되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누구는 절대로 안 된다는 심정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주범, 조폭과의 연계설, 형제들과의 불화, 대한민국 이적단체와의 연계, 여성 인권의 추락, 국가 재정의 파탄, 극단적 포퓰리즘, 기업인들에게 위협적인 인물, 조폭과 독재자의 복합적 성격을 갖춘 독선적 인물, 파면 팔수록 양파 껍질처럼 쏟아져 나온 새로운 부패 의혹의 인물, 모두 한 사람을 지칭하는데요. 10가지나 됩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세어봤는데 10가지네요. 그러한 인물이 여당의 후보로 나온다면 야당은 오징어를 내보내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오랜 대선 정국을 경험해온 저의 전망입니다. 네, 이어서 계속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성민 전 의원의 촌평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따른 국민들의 심판 의식이 얼마나 강하냐, 이것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한 정부였습니다. 25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극단적 권력 쾌락주의와 나르시시즘이 결합한 무지의 극치였고 아마추어리즘의 극단이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저희가 제목으로 뽑은 대목이 나옵니다. 그 결과 상당수 국민은 지금 두 번 다시는 그들에게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트라우마를 갖게 됐습니다. 이것이 정권 교체의 중요한 또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런데 살쾡이를 피하고 싶은 국민들 앞에 이제는 늑대 이재명이 나타났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험한 정치인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4년 집권 동안 쌓인 문재인 정권을 향한 분노의 심판 감정에 불을 지필 별 4개 전과 사범을 단 여당 후보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런 후보가 출마한다면 그것은 기름통을 메고 불로 뛰어드는 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매일경제신문 여론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 46%가 대장동과 이재명은 직접 연관이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경제신문과 종편 MBN이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보시면은 자, 국민의 46%가 대장동 이재명 직접 연관이 있다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 비리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가 45.9%.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직접 금품 수수는 안 했더라도 관리 책임이 크다가 17.2%.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를 합하면 그렇습니다. 63.1%가 됩니다. 우리 국민들 셋이면 2명, 우리 국민 셋에 2명쯤은 이것은 이재명 후보의 잘못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서 세 번째, 네 번째를 보면은 전임 정권 부패 세력의 권력형 게이트다. 이제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바지요. 거기에 공감하는 국민이 16.8%. 이건 역시 네 번째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설명하는 건데 예측 못한 부동산 폭등의 결과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4.3%. 이걸 다 합하면 31.1% 이렇게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30%쯤 되고 아니야. 모든 건 이재명 후보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보다 2배 많은 63%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단독 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 대장동 개발 설계도 나오기 직전에 이재명, 유동규 10일간 호주, 뉴질랜드를 함께 출장 갔다 왔다.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드립니다. 네, 대장동 설계도 나오기 직전에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동규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0일간 해외 출장을 갔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저 뒤에 따라오고 있는 사람, 모자 쓴 사람 유동규, 그 다음에 맨 앞에 열차인가요? 지하철인가요? 타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주하고 뉴질랜드 그 어느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렇게 해서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저 출장 다녀오고 17일 만에 대장동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겠다는 보고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재를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